두리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포문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림의 포문의 헤더 부분을 보면 i가 1일 때부터 i를 1씩 증가시켜 가며 100일 때까지, 즉 100번을 반복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포문을 더 많이 배워볼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서 1에서 n까지의 합이나 곱을 구해보고 시험 결과로 합격자 수, 불합격자 수 또는 우리 반의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구하는 방법 등 많은 예를 배워볼 거예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반복하면 해결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적분 문제, 정말 싫죠? 적분 문제도 포문을 이용하면 수학과 상관없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문을 작성하는 능력은 프로그램의 필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반복 기법들이 소개되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럼 C 프로그램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두리에게 썸 변수의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해볼래? 라고 하셨어요. 두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 해서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에서 1000까지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정말 1000까지 적어야 하는 건지 눈물이 글썽글썽 끓이고 있죠. 그래요. C 언어에서는 1에서 10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이 썸이라는 대입문을 지금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를 직접 쓰지 않고 for라는 반복문을 이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무언가를 반복하지만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제어 변수였죠. 그래서 실행 결과처럼 무슨 반 실장을 찍는데 1, 2, 3, 4 변할 때는 이 부분을 제어 변수를 활용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리가 해야 할 것은 1에서 10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1부터 1000까지 반복하면 일단 1000번의 덧셈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썸은 썸 더하기 i. 미리 답을 얘기한다면 현재 썸에 i 값을 더해서 다시 썸 값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이 i가 1일 때부터 1000일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1에서 1000까지의 합이 썸에 구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에서 n까지 합을 포문으로 구하려면 이러한 대입문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1단계라고 적었는데 0 더하기를 맨 앞에 추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물음표 안에 뭐를 적는다? 0 더하기를 추가한다 이 뜻입니다. 자, 0은 아무리 더해봐야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0 더하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 0 더하기를 붙여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썸 대입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에 0, 썸에 0을 넣고 그 다음엔 1을 더해야 되겠죠. 현재 썸에 1을 더해서 다시 썸에 대입하게. 그러면 썸 변수는 결국 0 더하기 1 값이 저장되겠죠. 그 다음 대입문
역시 sum은 sum 더하기 2. 자, 이 sum이나 이 sum이나 같은 변수지만 위에서 0 더하기 1로 바꾸고 왔기 때문에 이때의 sum 값은 0 더하기 1이 들어가 있겠죠. 결국 이 sum에는 0 더하기 1한 결과에 2를 더해서 저장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을 더해서, 그 다음 4를 더해서, 마지막에는 5를 더해서. 현재 이 sum에는 위에서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결과값에 더하기 5를 더해서 sum에 집어넣으니까 결국 이 식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이제 1단계에서의 대입문보다는 2단계를 보아하니 이 문장은 한 번만 사용되지만 이 sum에 뭔가를 더하는 문장이 5번 반복한다 를 찾아냈고 무언가가 변하고 있네요. 더하는 값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변해가는 값은 누구를 활용해 보라? 제어 변수를 활용해 보라. 그럼 이제 포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와야 되겠죠? 다음 5개의 문장 포문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5번 반복하게. 이때 제어 변수가 i이니까 1, 2, 3, 4, 5로 변하죠. sum은 sum 더하기 변하는 부분을 i를 활용했어요.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처음엔 0이었는데 0 더하기 1, 다음엔 거기에 더하기 2, 다음엔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i가 6이 되면 포문을 끝내니까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게 되네요.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자리에 5를 적으면 i가 1에서 5까지 변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1000까지 구하고 싶다면 여기를 얼마로? 그래요. 1000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처럼 1에서 얼마까지의 합이라고 물었을 때 10이라고 입력하면 55입니다.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묻고 답하고 printf로 묻고 scanf로 10을 입력받겠죠. 1에서 10까지 합 앞에서 포문으로 구할 수 있었다. sum에 0을 넣고 다음 for 1에서 얼마까지 n까지 반복하면서 무엇을 더해간다? sum에 현재 sum 값에 i를 더한 값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포문을 반복한 후에 1에서 얼마까지 합, n까지 합, sum 값을 찍어주면 결과가 55로 출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에서 n까지 합을 sum에 구할 때 누적 변수의 초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포문에서 현재 sum에 i를 더해서 sum 값을 다시 대입하고 있죠. 이때 맨 처음 sum의 값은 얼마여야 할까요? 0이어야 하기 때문에 sum에 0을 대입하는 문장을 먼저 실행한 후 포문 안에 들어왔잖아요. 자, 만일 이 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scanf를 만나서 커서가 깜빡일 때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광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때 그냥 닫아버리면 뭐 때문에 오류가 난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줘야 돼요. 여기서 runtime,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execute 한다라는 용어도 쓰지만 run 시킨다, 막 달려간다, 일한다. 실행시간 오류라는 뜻입니다.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variable 변수죠.
some이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뭐 하지 않고. 마지막 being initialized. 초기화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some의 값이 새로운 처음 값으로 초기화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오류를 보게 되면 some 변수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선생님과 딱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추정할 거고 printf 실행하고 scanf를 실행했을 때 10을 입력했다면 m 변수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대인문에 의해서 10이 저장되겠죠? scanf 다음에 아무런 문장이 없으니까 for로 들어왔어요. 초기화문 i에 1을 집어넣으니까 i 변수의 값은 1이 저장됐겠죠? 현재 i에 들어있는 1은 n값 10보다 적게 나갔습니까? 예. 그래서 아래쪽 문장을 실행하겠죠? 대인문은 오른쪽부터 계산을 하죠? 현재 sum에 있는 값과 i 값을 더해라고 했는데 현재 sum에 얼마가 들어있나요? sum에 아무 값도 없네요. 사실은 아무 값도 없는 게 아니고 메모리 안에 현재 들어있는 어떤 값, 전혀 우리에게 쓸모없는 값,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 전공 용어예요. garbage value라고 쓰레기 값. 우리한테 의미 없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값에다가 i를 더할 수 없으니까 여기 초기화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라는 에러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sum에 0을 넣었다면 n에 10이 들어온 후 sum 값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0으로 바뀌었겠죠? 그렇다면 i가 1일 때 참이니까 현재 sum 0 들었죠. 0에다가 i 값 1 들었죠. 0 더하기 1한 값을 어디에? sum에 다시 집어넣으면 이 sum 값은 0 더하기 1로 바뀌겠고 이제 계속해서 포문을 돌리면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n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처럼 갑자기 쾅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 특히 초기화되지 않았다 being initialized 문장을 만나면 지금처럼 내가 어디 쓰레기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꼭 생각해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에서 n까지의 짝수의 곱을 result에 구해서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2에서 얼마까지의 짝수의 곱 물었을 때 10이라고 입력하면 3840입니다. 16이라고 입력하면 어마어마한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32만, 1920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필요한 변수는 일단 포문의 제어 변수 그리고 곱할 마지막 값 n 2에서 얼마까지의 짝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n 변수에 입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 3800이나 이 결과값은 result에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2에서 n까지의 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엇을 반복해서? 덧셈이 아니라 현재 result에 i 값을 곱해서 넣고 또 새로운 i 값을 곱해서 넣고 이렇게 i 값을 2에서 n까지의 짝수로 변화시켜 가면서 곱셈을 자꾸 새로 대입하는 포문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덧셈에서는 sum에 0으로 초기화하는 문장 사실은 선생님이 앞에 0 더하기를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곱해갈 때는 앞에 1 곱하기를 추가한 후 이 식을 지금처럼 풀어서
1 곱하기가 먼저니까 result에 1 넣고 그 다음에는 2 곱해서 4 곱해서 6 곱해서 넣는 5개의 문장을 폼은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 수랑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곱한 값이랑 어느 게 더 클까요? 모래알,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엄청나게 많죠? 머리카락 수는 그런데 곱을 한다네요. 사람의 머리카락 수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걸 곱한 값이랑 모래알 수랑 누가 더 많을까요? 모래알 수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대머리 아저씨 노래 있죠? 대머리 아저씨는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0개예요. 0이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곱셈 결과는 0이 되죠. 이 지구상의 대머리 아저씨가 한 명만 있어도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곱하면 결과는 0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초기값으로 0을 주지만 곱셈을 할 때는 이 result의 초기값을 0으로 주게 된다면 0 곱하기 2는 0, 0 곱하기 4는 0. 결국 result엔 0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곱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는 뭐죠? 1이죠. 그래서 1을 추가하고 초기치로 주고 그 다음 계속해서 곱셈을 반복하도록 작성한답니다. 잘 알았죠? 이제 이것을 폼으로 작성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네요. result에 1로 초기화시키고 다음 변하는 값이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인데 2, 4, 6, 8, 10, 20 증가해야 되니까 i 값은 20 증가되게 그리고 이때 i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포문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 잘 알겠죠? result에 1로 초기화시키고 i가 2부터 얼마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n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2씩 증가시켜가면 2, 4, 6, 8, 10 자동으로 짝수가 되겠고 현재 result에 i를 곱해서 다시 result에 넣고 혹시 짝수의 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11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n이 11이어도 n이 10, i가 10이 되면 11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yes. 그래서 곱셈을 하겠죠? 그런데 돌아가면 i 값이 12가 되고 12는 n 값 11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빠져나오죠.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열의 합을 포문을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수학에서의 수열 정말 싫죠? 선생님도 수학 시간에 너무나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학에서의 수열은 어렵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쉽게 풀 수 있답니다. 자, 썸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까지 합을 구해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무엇을 자꾸 더하지? 생각해 보면 무언가 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무언가 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해가요. 근데 이 분모가 어떻게 돼요? 1에서 100까지 변하죠. 이 변하는 분모를 제어 변수 i로 활용한다면 i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해간다. 이렇게 하면 포문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i는 정수형 변수 1에서 100까지, sum은 수열의 합을 저장할 변수. 왜? 더블형이에요. 2분의 1, 0.5죠? 소수값이 있으니까 sum은 더블형이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죠?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을 더해가는 거니까 일단 sum은 얼마로 초기화? 0으로 초기화. 그 다음 i가 1에서 100까지 일씩 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죠. 무엇을? 현재 sum에 1 나누기 i를 더해서 sum을 바꿔주는 과정을 반복하죠. 괄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 없네요. 왜냐면 덧셈하고 나눗셈하고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굳이 괄호를 안 쳐도 나눗셈을 먼저 하지만 잘 모르겠다면 괄호를 쳐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서 왜 1.0 나누기 i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시 언어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죠. i가 정수인데 여기에 그냥 1만 적었다면 1 나누기 1은 1, 1 나누기 2는 0, 1 나누기 3도 0. 즉 1분의 1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답으로 1이 나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실수형으로 더블형으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둘 다 더블형이 돼서 계산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F로 결과를 출력해 보면 5.19가 정답이네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수열의 합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중 정말 자주 사용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카운트를 구하는 코드예요. 합격자 수, 불합격자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나보다 키가 큰 학생 수,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 수, 이렇게 카운트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이 이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자, 1에서 100 중 3 또는 5의 배수를 카운트 변수에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자,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변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구할 텐데 그 초기치로 0을 저장하고 시작합니다. 0명에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카운트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1에서 100까지 중 3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100개의 숫자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사하고 만족한다면 카운트를 1씩 늘려서 최종 결과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에 0으로 초기화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값은 1에서 100까지죠. 해야 할 일은 뭔가요? 1. 너 3 또는 5의 배수야? 카운트를 1 증가시킬 필요가 없죠. 2. 너 3 또는 5의 배수야? 아니. 역시 통과. 3. 너 3 또는 5의 배수야? 맞죠. 그러면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값을 조건을 만족하는지 비교해보고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켜 간다면 2, 3, 4 이렇게 늘어나겠죠? 마지막 100까지 비교하고 난 후에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본다면 카운트를 할 때 카운트의 초기치는 0으로 시작하죠. 폼은 시작 전에 카운트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원래 카운트 값에서 1을 증가시켜 나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3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if에 들어갈 조건은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0과 같니? 3의 배수니? 묻는 거죠. i가 5의 배수니? 3 또는 5의 배수니까 5할 연산자 2개를 5할 연산자 막대기 2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여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 앞의 카운트를 구하는 문제를 약간 응용한 거네요. 시험 결과를 화면을 보면 남자면 1,
여자면 2를 입력하세요. 1번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1번이라고 답했어요. 남자겠네요. 2번은 여자, 3번도 여자, 4번은 남자, 5번은 여자. 그래서 결과 남자 2명, 여자 3명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필요한 변수는 남학생 수는 boy에, 여학생 수는 girl에, 그리고 응답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죠. reply에 저장하겠어요. 그리고 for문의 제어 변수는 i에. 자, 남여학생 수는 무엇을 반복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남학생이라면 아마도 응답 번호가 1이겠죠? 그래서 reply가 1이면 boy를 1 증가시키고, 여학생이라면 reply가 2겠죠? 그러면 girl 값을 1 증가시키고,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남자, 여자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이 부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printf 찍겠고 1번은부터 5번은까지 물어서 응답을 받죠. 이 흰색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하는 거 흰색 부분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어요. 자, 이 흰색 안에 들어갈 내용은 5번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 건데, boy와 girl의 초기치는 얼마여야 된다? 0이죠? 0으로 초기화해줘야 boy 뿔뿔을 하면 0 더하기 1 해서 1이 되겠으니까 이제 포문으로 5번 반복하겠죠? 무엇을 반복할까요? 일단 반복할 내용이 많으니까 중괄호가 필요하겠고, 물어야 되겠죠? 자, 1번은 남자, 여자 물어서 응답을 받는데 몇 번은 남자, 여자 물음표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숫자가 1, 2, 3, 4, 5로 변하죠. 이 번호가 있어야 몇 번째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1, 2, 3, 4, 5로 변하는 것은 제어 변수를 활용해보라. 제어 변수도 1, 2, 3, 4, 5로 변하네요. 그래서 %d 번은 남자, 여자, %d를 이 i 변수 값으로 출력을 해준다 이겁니다. 다음, 이 사람이 응답한 값을 입력받아야 돼요. 어디에? reply 변수에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scanf를 사용해서 reply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reply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boy와 girl 값을 1 증가시켜주면 되니까 reply가 1이라면 남자죠. boy 뿔뿔. 그렇지 않다면 혹시 reply가 2인가요? 맞아요. 그렇다면 girl 값을 1 증가시키고, 자, else 뒤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지만 혹시나 실수로 1, 2가 아니라 3, 4 이런 숫자를 장난으로 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1이 아닐 때는 2인지 확인해서 girl 뿔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닫아서 이 부분을 5번 반복해서 끝나고 나면 boy 값, girl 값 출력하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잘 정리해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와 같이 연속적으로 어떤 수를 덧셈을 할 때는 포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덧셈을 해 나갈 때 그 앞에 0 더하기를 붙이는 습관을 키우면 반복문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러한 sum 대입문을 제일 먼저 0 값을 가지게 sum을 0으로 초기화하고 나머지 무언가를 더해가는 것은 for문에서 처리를 하죠. 10번을 더하니까 for i는 1부터 12 될 때까지 반복하고 무엇을 더해간다? 어떤 수를 더해가는데 이 수가 i 값과 똑같이 변하죠. 현재 sum에 i를 더해서 다시 대입하는 문을 10번 반복해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카운트를 구하는 문제. 처음에는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n명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카운트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카운트를 구할 수 있다까지 배웠네요. 이번 퀴즈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다음 수식 값을 썸에 구하려면 수식이 11부터 200까지 더하는 거네요.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만 해봤는데 시작하는 값이 11이에요. 그런데 1씩 증가하며 200까지 더하죠. 어려울 거 전혀 없겠네요. 포문에서 이 시작하는 i 값을 얼마부터 11부터 시작하게. 끝나는 값은 200일 때니까 반복 조건문은 i가 200보다 적거나 같다면을 적으면 되겠죠. 다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0분의 9를 썸에 더한다고 하네요. 자, 앞에서 했던 거는 위에 분자가 다 1인 경우인데 지금은 분모도 변하고 있고 분자도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분모나 분자를 i 값을 활용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분자를 i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i가 1에서 9까지 변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문에서는 i를 1부터 9까지 변하게 작성해야만 뭐를 더해요? i 나누기 i 더하기 1.0. i가 1일 때는 분모가 2, i가 2일 때는 3.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왜 1.0인지는 잘 알죠? 정수 더하기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 정수 나누기 실수를 해야 실수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경우는 분모를 i로 활용하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분모는 2부터 10까지 변하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무엇이? i가 2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그런데 분모와 분자의 관계는 위의 문제와 반대죠. 위에는 분모가 분자보다 1이 더 많은데 이번에는 분모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분자가 분모가 2일 때 1, 3일 때는 2, 4일 때는 3, 일씩 줄죠. 그래서 분자를 빼기 1.0으로 처리했네요. 이번 심화에는 반복문에서 꼭 필요한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번 수업 내용이 많았죠? 역시 쉬었다가 다음에라도 꼭 심화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 삼각형이 있어요. 노란색 위에는 다른 색을, 좌우로도 다른 색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n층까지 쌓아가려면 삼각형 완구는 모두 몇 개 필요할까요? 토털에 구해보도록 합니다. 각 층의 삼각형 개수는 1층에는 1개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뒤집었어요. 1층에는 1개인데 2층에는 3개, 3층에는 5개, n층에는 몇 개인지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각 층마다 삼각형 개수를 구했다면 모든 층의 삼각형 개수는 1층 개수 더하기 2층 개수 더하기 n층 개수를 더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해가네요. 0 더하기 식으로 해서 포문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각 층의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구하고 이 수식을 토털에
계속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1층의 삼각형 개수는 1개였고 2층은 3개, 3층은 5개였는데 이런 공식을 구할 수 있나요? 자, 1층 곱하기 2 빼기 1은 1이 나오죠. 2층일 때는 2층 곱하기 2 빼기 1하면 3. 3층일 때는 3층 곱하기 2 빼기 1하면 5가 나온다. 즉 n층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층 곱하기 2 빼기 1이라는 공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각 층의 개수를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면 총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토탈은 초기치 0으로 주고 플로어 1층부터 2층, 3층, 4층 모두 몇 층까지 n층까지 각 층의 삼각형 개수를 계속해서 누적해가면 토탈의 최종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층의 개수는 계속해서 변하죠. 1개, 3개, 5개 이렇게. 자, 현재 층의 개수란 말은 플로어가 1일 때는 1층에, 2일 때는 2층에, 3일 때는 3층의 개수를 구한다는 뜻이고 좀 전에 우리가 n층의 개수는 n 곱하기 2 빼기 1을 이라는 공식을 찾아냈죠. 여기서는 n층이었고 실제 이 포문에서는 플로어 변수의 층 값이 들어있으니까 현재 층의 삼각형 개수는 플로어 값에다가 곱하기 2 빼기 1을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이용을 하면 전체 삼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의 반복문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다음 반복으로 가기 전에 특정 변수를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일부러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층에는 1개가 있어요. 그런데 2층에는 3개가 있죠. 이 3개를 1층에 있는 1개보다 2개 더 늘어난 것 1층 개수 더하기 2로 해석한다면 1층의 삼각형 개수를 카운트 변수 1에 대입했다면 2층의 삼각형 개수 카운트는 이전 카운트, 즉 1층의 삼각형 개수 더하기 2로 구할 수 있겠죠. 3층의 개수는 5개인데요. 2층에 있는 삼각형 개수 3개보다 좌우로 또 2개 늘어났죠. 그렇다면 3층의 삼각형 개수 카운트는 이전 카운트, 즉 2층의 삼각형 개수예요. 카운트에 2를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층이 증가할 때마다 이전 층의 카운트에 들어있는 삼각형 개수에 2를 더하면 현재 층의 삼각형 개수, 카운트가 구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 반복으로 진행하기 전에 카운트 값을 얼마씩 증가시키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총 삼각형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층의 삼각형 개수는 1층 개수 더하기 2층 개수 더하기 3층 개수 더하기 n층 개수겠죠? 이것은 포문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토탈은 현재 토탈에다가 현재 층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현재 층의 개수를 카운트 변수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이 카운트가 처음에는 1, 다음에는 2 증가한 것, 다음에는 또 2 증가한 것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반복문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2번이나 3번 정도 코드를 그냥 차례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반복문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1층의 삼각형 개수는 1개죠. 그래서 삼각형 개수는 1로, 그렇다면 총 개수도 1개겠죠. 다음 2층의 삼각형 개수는 1층보다 2개 늘어났죠. 1층의 개수에 2를 더해서 현재 2층의 삼각형 개수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총 개수는 이전에 구해둔 1개 토털에다가 현재 층의 삼각형 개수까지 더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3층의 삼각형 개수를 구해볼까요? 3층의 개수는 2층 개수보다 2개 늘어났죠. 카운트 더하기 2를 해서 집어넣고 이 카운트를 토털에 다시 더해주면 총 삼각형 개수가 구해질 거예요. 마지막 n층은 이전 층 카운트 개수에다가 2를 더해서 현재 층의 삼각형 개수를 구하고 이 삼각형 개수를 토털에 더해주면 최종 결과값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2층, 3층까지만 해보니까 1층의 개수는 뭔가 더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2층, 3층 코드는 똑같죠. 카운트를 2 더해서 대입하고 이 카운트를 토털에 넣고 똑같은 코드가 n층까지 반복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for문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분석 결과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이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처음 두 문장 여기에 가져와서 먼저 쓰고 나머지 이 부분은 플로어가 2층일 때부터 n층일 때까지만 반복하죠. 이전 층 개수에다가 2를 더해서 현재 층 개수를 구하고 그 값을 토털에 누적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총 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따로 자세히 적었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그림과 함께 스스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정말 제대로 삼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나? 선생님이 빈칸을 비워두고 추적할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해 뒀어요. 포문을 돌면서 변수의 값이 제대로 변경되면서 삼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추적 결과는 이렇게 나오네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색깔별로 필요한 삼각형 완고의 개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갈 때 파란색은 몇 개, 노란색은 몇 개, 앞의 문제보다 더 복잡해질 거란 생각이 들죠? 오늘 수업 내용이 너무 많고 사실 앞 단계의 내용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그랬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 남겨둘게요. 이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for where의 또 다른 반복문,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하는 while문, 일단 한 번은 반복하고 그 다음 반복을 결정하는 do whil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